VA 시리즈 세 번째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 편입니다. 지난 영상까지 인코더, 오토인코더에 대해서 설명했고 이제 VA인데요. VA는 생성 모델을 공부할 때 첫 단추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사실 블로그들이나 다른 영상들에서도 VA에 대해서 잘 설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VA를 전부 다 설명한다기보다는 이 VA 코드가 돌아가는 방식이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이렇다라는 방식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오토인코더 설계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지난 영상에서 오토인코더의 오토는요, 규칙을 자동으로 찾아서 오토라고 했습니다. 인코더는 데이터들이 가진 규칙을 찾아서 더 적은 개수의 숫자로 나타내는 건데요. 그래서 자동으로 학습한다라는 걸 잘하는 이 뉴럴 네트워크를 씁니다. 이 뉴럴 네트워크는 인코딩, 디코딩 구조로, 즉 중간에 숫자 개수가 데이터보다 더 적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코더가 데이터들이 가진 어떤 규칙을 찾아서 가정을 찾게 해놓고 이 적은 숫자에서 다시 자기 자신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학습 목표를 세워주면은요, 이 자동으로 학습한다라는 걸 잘하는 뉴럴 네트워크 인코더가요, 규칙을 저절로 찾는 것처럼 이 오토인코더가 학습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토인코더는요, 숫자가 적당히 유니폼 분포나 0 근처 숫자, 가우시안으로 모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 인코딩 숫자들을 일단 0 근처로 모아보면 뭐라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이 인코딩, 얘의 제곱 평균을 로스로 쓰면은요, 모든 인코딩 값들이 가능한 0으로 모일 겁니다. 그래도 전부 다 그냥 0이 돼버리면은요, 이 인코딩 숫자의 제곱 평균 로스는 최적의 값이 되지만 이 0에서 복원하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복원 에러가 커지겠죠. 그래서 복원 로스랑 이 인코딩 G의 제곱 평균 로스를 같이 쓰면은요, 둘의 균형이 맞는 선에서 이 G의 크기가 작아질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학습시킨 걸 생성 모델로 써보겠습니다. 생성 모델로 생성한다라는 건 확률 분포에서 샘플링을 하는 거라고 했었죠. 그런데 쉬운 확률 분포, 가우시안이나 유니폼에서 어떤 패턴이 있는 데이터가 샘플링 되길 바라는 건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습을 하고 나니까요, 이 G가 대충 0 근처로 모였습니다. 이거는 샘플링 하기가 좀 만만해 보이죠. 그래서 평균이 0인 가우시안에서 샘플링을 하면, 그러고 나서 인코더는 건너뛰고 이 샘플링한 숫자를 디코더에만 통과를 시키면 학습에 썼던 데이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걸 직접 실행해보면 뭔가 좀 나오는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숫자가 아닌 것도 막 튀어나옵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이거 엠니스트 데이터셋에서는 그냥 좀 숫자가 망가진 정도라서 이 정도면 그래도 잘 해낸 거 아닌가 싶지만요. 제가 이걸 여태까지 썼었던 고양이 데이터셋 설명으로는 안 한 게요, 이거를 샘플링을 좀 몇 번 해봤다가 차마 보여주기가 좀 그래서 아무튼 샘플링이 잘 안 됩니다. 이렇게 학습시킨 모델이 생성이 잘 안 되는 이유, 다른 말로 샘플링에서 원하는 데이터가 잘 안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제일 근본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샘플링은요, 확률적으로 뽑은 값에서 만드는 겁니다. 반면에 학습 과정에서는 확률적으로 어떤 걸 뽑는 절차가 전혀 없기 때문에 생성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학습하는 모델은요, 데이터셋에서 등장했던 이 인코딩 숫자들에 대해서만 복원을 잘 해주면 됩니다. 인코딩 숫자에 대해서만 원래대로 복원한다. 이게 모델의 학습 목표의 전부라서요. 샘플링 되는 숫자 전체 풀에 대해서 적당한 데이터로, 원본 데이터셋이 갖고 있는 그런 특성을 갖는 적당한 데이터로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주는 게 베리에이셔널 잡기술입니다. 이 베리에이셔널 잡기술은요, 베리에이셔널 베이지안으로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요, 현기증 생성 모델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이 잡기술은요, 어려운 용어는 다 집어치우고 적용 방식만 보면 별건 아닙니다. 그냥 인코딩에다가 노이즈를 섞어서 디코더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학습 과정 전체에 걸쳐서 인코딩 숫자에 대해서만 복원하는 게 아니라요, 인코딩 숫자 근처의 숫자들, 이 근처의 숫자들에 대해서도 복원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도록 학습합니다. 이렇게 노이즈를 더해서 학습한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가 샘플링한 숫자 있죠. 그 샘플링한 숫자가 인코딩 규칙에서 나온 그 숫자랑 정확하게 일치하길 바라는 건 좀 욕심입니다. 그런데요. 그 숫자가 어느 정도 이 가우시안 먹인 정도만큼은 틀려도 된다. 이 범위 안에 있다. 이 정도 욕심은 좀 부려도 되게 하는 게 노이즈를 더하는 잡기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온 수식과 학습 과정은 이겁니다. 여기에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이다, KL 다이버전스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해서 또 현기증이 좀 나죠. 이것들은 전부 노이즈를 얼마나 어떻게 섞어야 내가 가우시안에서 샘플링한 숫자가 이 인코딩에다가 노이즈 더한 거랑 비슷해지는지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수식이 나오고 굳이 코드를 이렇게 짜야 학습이 안정적으로 된다는 것은요, 수학적으로 이끌어낸 거고요. 이 과정에 대해서는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고 VA를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에서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VA에 대해서 알고 관련된 여러 가지 실험도 해보신 분들은 이 영상이 VA의 수학적인 부분까지 모든 것을 담고 있진 않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틀린 설명이 있다는 것도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도 딥러닝, 생성 모델 공부를 시작할 때 어차피 앞으로 공부할 게 많이 있으니까요. 이거는 약간 빨리 공부하기 위한 부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은 VA를 이해하는 일종의 스타의 마린 스팀팩 같은 거라서요. 영상 내용 중에 제가 이해하기 쉬우라고 약간은 틀리게 설명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감을 빨리 잡는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요. 이 영상의 모든 설명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마 VA 논문이나 다른 고수분들의 설명을 보시는 게 좋을 텐데요. 이렇게 공부해보시면 제 설명에 뭐가 틀렸는지, 그리고 왜 쉽게 설명하려면 이렇게 설명을 했는지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